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파이 네트워크 가격이 최근에 좀 급락했는데 여기에 조작 의혹도 있고요. 또 반대로 곧 가격이 폭등할 거라는 예측, 그리고 그 지갑 활성화 관련해서도 좀 실질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 영상 보면서 시장의 어떤 심리나 기술적인 분석, 또 실제 사용자들이 겪는 문제,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, 바로 그 영상 내용을 좀 파고 들어보죠. 네, 영상 제공해 주신 거랑 또 거기서 인용한 자료들 바탕으로 해서 현재 파이 네트워크 상황에 대한 여러 시각들 좀 균형 있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영상 시작부터가 좀 강렬해요. 파이코인 가격이 52센트로 17% 이상 급락했다.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게 명백한 시장 조작이다. 이렇게 딱 단언을 하던데요. 네, 그렇죠.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다는데 가격만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.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영상에서는 이 급락을 바로 크립토타임즈라는 매체의 기사랑 연결을 짓더라고요. 아, 그 기사요? 네, 그 기사에서 이제 곧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니까 소위 말하는 고래들 있잖아요. 큰 손들. 네네. 이 사람들이 더 싼 값에 파이코인을 사려고 일부러 가격을 확 눌러버렸다. 뭐 이런 분석인 거죠. 와, 그게 가능한가요? 아무래도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아직은 유종성이나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. 이런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외부 정보나 특정 세력의 움직임에 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고래들이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영상에서 뭐랄까 확실한 증거 같은 걸 제시하나요? 아니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 수준인가요? 아니요, 뭐 직접적인 증거, 예를 들어 특정 지갑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딱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이제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주장하는 분위기입니다. 특히 이제 유동성이 낮으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가격 변동을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. 그 점을 좀 강조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여기서 뭐랄까 중요한 건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 이런 걸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? 네,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아까 말씀하신 그 크립토타임즈 기사 제목부터가 파이 네트워크 불타오르다. 파이코인 가격 200% 폭등 노력. 뭐 이런 식이라면서요. 이건 또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낙관하는 걸까요? 이건 주로 기술적 분석에 기대는 것 같아요. 영상에서도 보면 뭐 볼린저 밴드가 축소되고 있다거나 차트 분석할 때 쓰는 패턴들 있잖아요. 네, 뭐 컵앤 핸들이니 그런 거요. 네, 맞아요. 그 컵앤핸들 패턴 그리고 또 바닥을 두 번 다지는 모양인 이중바닥, 더블 버텀 이런 것들이 언급돼요. 어허. 이게 보통 상승 전환 신호로 해석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블리시 베이비 같은 분석가들 얘기를 인용하면서 가격이 뭐 1달러, 1.66달러, 심지어 2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. 와, 2달러요? 지금 가격 생각하면 엄청난데요. 를 모으는 과정일 수 있다. 뭐 이런 식의 해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곧 있을 파이투데이 이벤트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. 아, 그 이벤트 기대감도 있군요. 기술적 지표랑 이벤트. 알겠습니다. 가격 얘기 말고 또 사용자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도 있었잖아요. 네. 그 수동 지갑 활성화 문제요. 활성화하면 1파이가 지급되긴 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0.02파이뿐이다. 이 점 말이죠. 아, 네.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.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. 수동으로 지갑을 활성화하면 일단 1파이가 들어오는 건 맞아요. 네. 그런데 그중에서 0.98파이는 잠겨 있다는 거죠. 락업 상태로. 그래서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거래에 쓸 수 있는 잔액은 0.02파이 뿐이라는 겁니다. 0.02파이. 그거 가지고는 사실 뭘 할 수가 없겠네요. 그렇죠. 뭐 전송 수수료도 안 들 테니까요. 사실상 아무런 거래도 할 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영상에서도 이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결국엔 잠금 해제된 그러니까 진짜 내 파일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려면 외부에서 소량이라도 파일을 추가로 입금해야만 가능하다.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하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활성화만 시켜놓는다고 해서 바로 지갑이 사용 준비 완료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 점을 사용자들이 꼭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. 꼭 기억해둬야겠네요. 파이 네트워크의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. 네. 한쪽에서는 이건 명백한 시장 조작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적 분석 믿고 200% 폭등할 거다 예측하고 있고 참 혼란스럽습니다. 여러분은 이 정보들 속에서 어떤 점에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?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과연 파이 네트워크의 지금 가치는 기술적 분석가들의 예측대로 흘러갈까요? 아니면 그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집단 심리나 혹은 그 고래들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에 더 크게 좌우될까요?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? 혹은 이 모든 것과는 또 별개로 프로젝트 자체가 실제로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그 실질적인 개발 진척 상황이 결국에는 방향을 결정하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이요. 정말 복잡하네요. 네, 이 복잡한 변수들 사이에서 과연 파이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?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?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